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네, 네. 전 공보처 장관이신 류혁인 장관이 선친이신데 네. 지금 뭐 99년에 작고하셔서 좀 됐는데 네.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아니 그 아버지를 저한테 당신 아버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대답해야지. 네.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본인의 이력 그리고 류혁인 전 공보차관도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해서 삼성에 가셨다가 다시 삼성에 가신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력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정무비서관을 1년쯤 하시다가 수석비서관이 돼서 한 5년 반 정도 아 그렇군요. 박정희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하다가 네. 11.6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정치 규제 조금 당하셨다가 다시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장관은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네. 공보처 장관을 좀 하셨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저한테는 워낙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문 기자도 직업이 바쁘잖아요. 네. 뭐 매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틈틈이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저랑 제 동생들 데리고 밥도 먹고 하는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컸을 때 고등학생쯤 됐을 때가 이제 정무수석 하실 텐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엄청 바쁘셨는데 저는 뭐 고등학생이니까 하여튼 하루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럴 텐데 그 당시는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약간 눈치가 있잖아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실제로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버지를 굉장히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 그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막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지금 철권통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일을 하나 하는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 갈등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저한테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게요.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후진국으로 남을 것인지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 지금 그때 70년대 이제 제가 7호 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70년대 되면 종속이론이 맹위를 떨칠 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개방 경제 체제에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는 이제 해외 자본에 맞아 빨려 가지고 그 나라 경제는 매판 자본에 빨려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김대중이 그런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김대중 같은 정치권에서나 또 김대중을 지원하는 또 학계의 일부 세력에서는 네네. 우리나라가 그런 자유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은 완전히 이제 매판 자본론을 자본이 판을 치면서 민중은 못 살고 일부 기업가들이 매국노만 잘 살고 저 권력과 자본가들만 군림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논리가 그렇죠. 그게 대학에서도 유행하고 있었어요. 아하.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근데 실제 제가 겪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나라가 옛날보다 점점 잘 살고 중산층이 점점 늘어나고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부친 아버지는 근데 그 중간층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간다 지금 나라가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갈등하게 되죠. 교수들은 뭐 많은 교수들이 이제 좌편향돼 있는 교수들이 또 엄청 지식인 척하니까 책을 읽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나오고 실제 삶에서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는 야 그렇지 않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미국 가서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겠다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로 가셨군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외국 자본을 가지고 이 후진국이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어떤 나라는 난민은 골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외국 자본을 받아서 잘 써서 잘 살게 되는 경우 이게 쓰기 나름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외국 자본 남의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업을 잘 하면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남의 돈을 빌렸는데 뭐 잘 못하면 망하는 거고 뭐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여튼 70년대는 굉장한 고민거리였어요. 우리나라 지식인 전체가 지식사회 전체가. 그래갖고 뭐 창작가 비평이니 뭐 문학가 지상이니 그때 나오는 잡지들 보면 맨날 그 얘기 했습니다. 매판 잡은 론. 뭐 종속이론, 매판 잡은 론 뭐 그 반대편에 지금 김대중과 온갖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이 성공했다는 거에 자기들 올라타고 있던데 그때는 망해라 그러고 있었어요. 아하. 기억하시잖아요. 다. 네네. 근데 지금 성공하니까 자기들도 거기 이제 끼어서 우리도 같이 성공시킨 거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대한민국이 성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그 열심히 일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청자님 들으셨죠? 애국자 집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와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엄청난 집중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방금. 네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네,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더욱 기대가 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예,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향후 계신가요? 계획은 뭐 뾰족한 게 없고 우선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유리하다 그럴까요? 안심이 좀 되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 그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일부 유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완전히 무죄가 됐고 네. 1심에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가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나는 명예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훼손당할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 그 삥 뜯은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나 그래서 뭐 난 그거 오히려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정대협의 명예는 훼손할 만한 거다. 네. 뭐 200만 원 그래서 내가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양쪽에서 지금 그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재판이 계속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승만에 관한 글을 제가 지금 자유일보라는 매체에 네. 2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90까지 사셨는데 네. 지금 건국 49년 네. 그러니까 65년에 돌아가셨는데 49년까지 썼어요 제가. 아직 6년 더 써야 됩니다. 근데 그 6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16년인가 어떻게 다 49년까지 왔는데 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15년 아니야 한 10년 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쓰면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다 책을 낼 거고. 근데 그 기고하시던 거는 아무리 바빠도 꾸준히 계속 하시는군요. 그거는 저로서는 네. 이제 이런 기회에 그걸 안 쓰면은 네. 책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쓰기가 힘들잖아요. 정말 힘드시죠.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한 원고지 2~30매 뭐 네. 많으면 한 100매까지는 하루 저녁에 빡 쓰면 써지는데 네. 책이라는 게 원고지 1000매, 2000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절대 하루에 못 쓰니까 네. 이렇게 연재물로 쓰는 기회가 있을 때 써야지 책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안 쓰면 내일 쓰지 하고 그냥 가면 1년, 2년 가면서 책을 알기만 하고 책을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 교수님이 예전에 그 기고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에 이 일생 동안 연구해 왔던 걸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 연구에 지금 한 20년 네. 가까이 이제 자료도 많이 보고 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알게 된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야죠. 그걸 네.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침 그 자유일보에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원고지 한 20매 분량의 글을 쓰라고 해서 네. 지금 2년째 네. 100회 정도 썼습니다. 원고지 20매 100회면은 2,000매잖아요. 네. 앞으로 한 50번쯤 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수님 애초에 지금 오늘 요즘에 너무 진짜 바쁘셔가지고 잠시 후에 또 4시 반에도 또 스케줄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만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비교적 점잖게 인터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후진 기어가 고장난 풀악셀을 밟으셨는데 또 이런 모습이 또 이제 유석준 교수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 또르륵님 교수님 역사 바로 세우기 힘이 되어 주세요. 우리 애청자님들도 합심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